DPC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다 수익권이에요. 꽤 수익권이고 사실 네오이즈 손실금 정도는 DPC에서 다 이제 해결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요즘 시장이 하도 엉망이라 이 줄목을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줄목하는 스타일은 잘 아니라 이제 좀 들고 하는 스타일인데 태임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 DPC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아 내비두고 있거든요. 네오이즈도 제가 이제 수익권에 잘 있다가 이제 그리는 건데 DPC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보면 사실 추세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 다 뚫어주고 있고 단지 월봉에서 낮은 위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뛰면 매도 준비하고 있고요.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우선 잘 지켜주고 올려가고 있죠. 전고점까지는 한번 쏠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 있는데 여기 좀 강력한 매물대들이 좀 있어요. 여기가 언제냐면 9월 달에 형성된 18,500원대예요. 따라서 내일 같은 날 18,500원대를 못 들어주면 밀릴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왜 호가창 보면 이게 좀 잘 이렇게 쭉쭉 못 올라가주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일봉에서 보면 이때 긴 음봉 한번 꼴이 떨어진 날이 몇 번 있어요. 이때도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고 또 쭉 내려오다 갑자기 이 스택 인베스트먼트 알죠?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100% 자회사로 편입을 했어요. DPC에서. 그러다 보니까 호재가 돼서 그냥 시작가가 상한가 그쳤는데 하루 종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무너졌는데 요때 물린 물량들에 대한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개인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개인만 좀 이틀 2, 3일 내내 팔렸죠. 이렇게. 전체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샀습니다. 연기금도 살짝 들어왔죠. 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때 물린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올라갈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차익 실현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이런 데서 물려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올라갈 때마다 계속 물량 던지니까 주식이 막 못 올라가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세게 안 올라가죠. 못 올라가죠. 힘겹게 이렇게 가죠. 이쪽에 있는 물량이 깔끔하게 소화가 다 되면 땅 쏠 수 있고 이거다 더 갈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이전 최고점 근처죠. 여기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맞았죠. 하나, 둘, 세 번 맞았기 때문에 요번에도 여기를 맞고 떨어질 수는 있어요. 물론 이거 이상 더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약간은 대응하는 게 좀 좋아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나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주식은 좀 상상을 잘해야 돼요. DPC가 원래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100% 자회사로 편입했을 때 날아갈 때가 이때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회사를 자회사로 100% 편입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랩이 있죠, 그랩. 여기 투자해놨단 말이죠. 그랩도 있고, 또 스틱 인베스트가 하이브에도 좀 투자를 해놨어요. 그죠? 요 두 개 투자를 해놨는데 굉장히 좋죠, 하이브 지금. 그랩도 마찬가지고, 또 상장 이슈도 있고, 그랩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추가로 100% 자회사로 완벽하게 넣을 때가 이때 넣어놓고 호재가 됐는데 하루 종일 떨어졌죠. 자, 그래 놓고 다시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랩의 상장이라든가 하이브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 아마 이때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편입하지 않았나. 만약 그게 맞으면 이 친구는 쭉 날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 걸 계획하고 회사에서 했다면 그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아마 이러한 정보를 알고, 또 이렇게 투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거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이에요. 만약에 이게 회사의 계획이라면, 주가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 고민이 커요. 지금 네오이즈에 있는 거 갖다가 돈을 갖다가 전부 다 DPC를 지금 매수해 놓은 상태라 수익이 좀 좋은 편이라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쨌거나 정고점, 내일이 금요일이라 특히 이제 금요일 시장이 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걱정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 주도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딱히 주도주를 볼 게 없어서 다 개별주로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 주도주로 들어올 게 전기차하고 이제 반도체거든요. 요거 잠깐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사실 이 메타버스나 이런 NFT 같은 종목들은 꾸준히 봐야 돼요. 왜냐면 메타버스는 당연히 오는 시장이고 NFT도 당연히 오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점검을 쭉 하고 갈게요. 시장에서 좀 주도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이것저것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새 우리나라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해외로 많이 간대요. 이거 진짠데. 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엄청 강하죠. 예.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한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많이들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즉
이 동학개미 하시던 분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서학개미로. 실질적으로 외화증권 계좌가 엄청 늘었고, 이 한국예탁 결정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외화증권 보관 잔액이 1026억 5천만 달러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21조 정도 돼요. 이게 지난 3분기 말에 897만 달러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늘은 거죠. 13% 늘은 거니까 13%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거죠. 쉽게 예를 들면 테슬라가 1등. 테슬라를 제일 많이 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 리비안, 메타인데 리비안에서 좀 안 좋죠. 자,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때리는 것도 대단하고 실적으로 미국 주식 그렇게 잘 나갈 때 할리원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못 날아가다 보니까 저도 우리나라 주식이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외국인들의 저기판이 되니까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보면 중간에 흔들리긴 해도 꾸준히 엄청 올라가죠. 제가 예전에 이 킨덱스 ETF 이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이 ETF라고 말씀드렸죠. 킨덱스 S&P 500 ETF가 어디 있을까요? 미국 분야죠. 보면 대단하죠. 미국 그 S&P 500에 윤정님 안녕하세요. 구성된 그런 종목들 가지고 ETF를 구성해 놓은 건데 이렇게 올라가요. 9,000원에서 3,000원까지 그냥 계속 우상해요. 계속 끝도 없죠. 이게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죠. 제가 예전에 꼭 만약에 미국 주식이 자신이 없으면 S&P ETF 500 이거 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걸 언제 사냐면 올라갈 때 사지 말고 항상 제가 이렇게 음봉으로 쓸데없이 이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깊게 이렇게 한번 떨어진다. 이런 날 사모으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한번 심하게 무너져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럴 때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만큼 미국 시장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원체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막 다 떠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아마 좋아질 거예요. 특히 좀 괘씸한 외국인들인데 왜 드디어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손절매를 하면 드디어 자기들이 주식을 사요. 저점에서. 또 고점에 또 매도하고. 공매도를 이용해서 이런 기법으로다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괘씸한 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7,100만 원대를 횡보하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비덴트 드디어 찍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찍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찍었습니다. 보면 자 가상화폐 대단하죠, 비덴트. 자, 역사적 최고가를 오늘 찍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친구 우리가 처음에 관심 갖고 볼 때가 여기였었죠. 드라마 해피니스라고 있어요. 한번 봐야 되겠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얘기해서 여길 가면 3배인데 300%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약간 주의권에 들어왔어요. 이때 18년도 1월 달에 가장 고가가 29,773원인데 드디어 3자 찍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3자를 찍었을 때 똑같이 바뀐 거거든요. 이때 고점이 얼마냐면 29,773원, 29,800원대 리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모르죠. 이번 달도 남았으니까. 그러면 양봉이 하나, 둘 또 떠서 갈 수 있는. 즉 지금은 이제 위험해요. 지금 뭐 절대 손도 대지 말고 그냥 날아가면 이거 보유자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올해가 이 가상화폐 원년이에요. 그죠? 제도권에 들어있는 원년. 비트코인 ETF부터 선물 ETF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지금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하게 날아가 있고 특히 막 빗성 같은 이런 쪽들이 이제 이런 업체들이 점점 제도권으로 쫙쫙 들어오죠. 그러면서 최대 주주기 때문에 비덴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사실 예전에 보면 이건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맞는데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는데 재료 플러스 차트가 정확히 맞아서 돌아가는 게 이 친구인데 요때 이 쭉 우상향을 시작해서 전고점 맞고 떨어져서 지켜야 될 자리 20선 정확히 지켰죠.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서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곡점들을 크게 안 밀려요. 여기를 정확히 뚫어주고 나가다가 그때도 요 뚫어주는 치가 살짝 밀렸거든요. 하루 만에 다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근데 이번 달에 예전에 대량거래를 돌파하고 다 돌파하고 나가면 손바뀜이라기보다는 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주봉에서 이 추세 상승을 예견하는 이 5주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죠. 제가 주식이 잘 올라갈 때는 정말 잘 올라갈 때는 아예 5주선 이탈하지 않아요.
자, 이때도 5주선을 한 번도 이틀하지 않고 잘 올라가다가 5주선 딱 깨면서 확 무너졌죠. 그죠? 5주선은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20주선을 지키고 돌아 나가줘야 되는데 20주선도 깼으니까 대바닥을 그렸죠. 요때는 지켜줬어요. 요때는. 그죠? 근데 이때 타기 시작해가지고 단 한 번도 뭐, 그죠? 꼬리를 찍어도 결국 옷은 한 번 안 깨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 보면 이제 이 3월달, 작년 3월달에 저 저점이 3,000원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3월달에 저점이 3,000원인데, 고점이 3만원. 10배 찍었죠. 자, 목표가 찍었으면, 저라면 이러면 이 친구를 게임 끝으로 봐요. 물론, 20배도 가고 30배도 가요. 잘 가는 종목들은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전에 바닥 대비 10배가 올라왔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제약바이오주들 종목 중에 자꾸 제약바이오 비교하다 보면 아이진 가지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거나 비교하기가 제일 좋으니까 아이진 같은 종목들은 3,000원에서 이렇게 6만원 가까이 찍으면서 사실 20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덴트도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20배를 찍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은 들어요. 왜냐면 원체 지금 이 강하니까 좋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단기 단타도 힘들고 심리적으로 조절이 안 돼요. 정말 단기 단타 하실 거면 딱 5일선 기준으로 들었는데 10배가 올라왔는데 그죠?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옛날에 제가 KBS 생명과학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하고 나면 항상 요건 패대기로 먹지만 자 이렇게 예전에 3,000원 하던 주식이 얼마를 찍었냐면 정확히 3만 원을 찍었습니다. 10배 찍은 거예요. 10배. 제가 이 주식이 뭐 20배 갈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거 패대기로 먹었는데 이때도 좋은 뉴스가 계속 났으니까 이렇게 제자리 왔죠. 물론 지금 비덴트의 상황은 제약바이오주하고 좀 틀려요. 가상화폐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빗썸이라는 업체가 수혜를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거품이 너무 낀 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주가가 바닥에서 10배가 올라온 것 여기서는 3배지만 여기서는 3배지만 여기선 10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긴 꼬리 달고 떨어질 수 있고 차익 실현이 확 나와버리면 크게 무너지니까 비덴트는 이 절대 배수하지 말고 그냥 가지신 분들 크게 이제 이 돈 많이 벌으시라고 기원해 주는 거 사실 개인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너무 촉탁되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라도 개인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개인적인 바람인데 정말로 사고 싶다 나는 그러면 5일선 기준으로 단기 단타로만 딱 짧게 끊고 딱 마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에 반해서 위지트는 늦죠. 자, 위지트는 예전 걸 잘 못 찍고, 근데 여기는 제가 뭐 찍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쇠를 다 받지만 위지트는 단지 테마를 타고 가죠. 그러니까 사실 늦긴 해요. 그래도 같은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다가 이런 데까지 한번 갈 수 있진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확실히 비덴트보다는 늦어요. 근데 추세는 위지트는 잘 유지되어 있어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도 5주선 안 깨면 역시 돌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역시 예전의 변곡점을 다시 뚫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오늘도 얼추 한 1830원대 그죠? 13% 갔다 왔죠. 같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비덴트 살짝 무너지면 위지트는 아마 확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좀 조심해서 가상화폐 종목들은 대응하는 걸로 하고 그거에 비하면 하나증권 투자 우선주가 상당히 못 가요. 제가 사실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덤상몇번 갈달았거든요. 참 의외로 못 가요. 이 친구 다닐 거 어떻게 됐나. 야놀자 상장 이슈가 있어서 241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서 아직은 지켜보고 있고 비중이 뭐 크질 않아요. 이제 비중 키울까 말까 고민 중인데 월봉 이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높죠. 높고 옆으로 가는 거 아니고 깨지면 확 무너져서 일단은 그냥 들고 가는데 비중도 작아요. 근데 또 아무리 작아도 작은 차 큰 기쁨 한번 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하고 미국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지금. 자 지금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경제 얘기하면서 진행하자 뭐 그죠? 미국 물가가 30년 만에 최대폭 이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상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금리 인상 안 하면 정말 인플레 못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좀 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식에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약간의 악영향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주식이 폭락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개별주의주라든가 역시 강한 섹터는 따로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박스권에 딱 갇혀 있죠. 코스닥이 1065포인트가 예전에 고점이에요. 여기를 지금 1035에서 여기만 가면 코스닥이 떨어지고 여기만 가면 떨어져요. 못 뚫는 거예요. 이걸 뚫을 강력한 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원가가 있어야 되는데 메타버스 이런 게 쫙 올라가다가 역시 이거 맞으니까 뚝 떨어졌죠. 여기를 채울 게 반도체하고 전기차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와 전기차 날아가면서 제약바이오주가 같이 날아가야 코스닥은 저거 뚫어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제약바이오주가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게임 NFT가 강할 때 메타, 역시 글씨는 제가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게임 NFT가 강할 때 제약바이오주가 같이 좀 받쳐주면 이 1065포인트를 그냥 뚫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얘네들이 올라갈 때 얘네들이 거의 무너져 있으니까 이걸 뚫지를 못해요. 좀 같이 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랬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미리 선반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